안녕하세요. 액신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기초 강의 9번째 문자, 스트링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자를 서로 연결한다거나 또 어떤 찾고자 하는 문자를 찾는다거나 또 어떤 특정 문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만 문자에서 추출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거 다 이제 엑셀의 기본 함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매크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언제나 Alt F11이고요. 자, Alt F11 그러면 여기서 삽입 모듈 여기서 한번 매크로를 직접 짜면서 문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시트 2번에다가 미리 이렇게 좀 내용을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A열에는 강좌에 그동안 했던 강좌들 0강부터 9강까지 오늘 하는 강좌가 9강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간단한 시트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여기 A열 전체를 쭉 선택을 해가지고 요것을 어떻게 변환해보고 이런 것들 여기다 변환된 내용을 C열에 한번 출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B열도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요 옆에 있는 거를 또 변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for next를 활용해서 이걸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변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서브고요. 서브. 오늘은 문자 스트링에 관한 거니까 스트링 이런 식으로 한번 써 볼까요? 엔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A열을 한번 쭉 선택을 해 놓고 for next로 전체를 쭉 한번 반복하면서 이것도 수정하고 각각 셀들을 한번 쭉 수정해서 이쪽에다 출력하는 C열에다가 출력하는 변형된 내용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 주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A1에서부터 여기 끝에 A10까지를 한번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레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셀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셀 1,1에서부터 또 셀스 1,10이죠. 저 맨 밑에가 여기 1,10이죠. 1,1, 1,10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택 표현이 있지만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로 닫고 요 앞에 맨 처음에 레인지로 시작한 요 가로도 닫아줘야 되겠죠. 끝에 이렇게 닫아주고 거기서 거기까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select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자, 선택한 거 반복하는 거 예전에 for next 할 때 배웠었죠. for each 변수 하나 정해주고 r로 일단 할게요. r in selection 선택한 next로 닫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한 부분을 반복해 주세요 라는 명령을 하고 for next 할 때 배웠는데 요 r이 뭔지에 대해서 위쪽에서 정의 한번 내려주면 되겠죠. 네, dim r은 우리가 range로 했었죠. range. 그래서 요거 선택한 셀 각각의 셀들을 반복해주는 요 r을 range로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택한 여기를 반복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 해볼 것은 뭘 해볼 거냐면 요 A열에 있는 내용과 B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붙이는 거죠.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죠. 얘는 우리가 여기서 뭘로 표현했냐면 R로 지금 설정을 해줬고요. R이 결국은 A열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B열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변수를 하나 R2 같은 걸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R2로 해서
R2는 지금 내가 선택한 R의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요. R 우리 배웠었죠? R의 한 칸 오른쪽, R 오프셋, 예, 위아래는 안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한 칸 0,1 이렇게 하면 R2는 내가 지금 여기를 선택했다. R2는 한 칸 오른쪽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R, 얘가 R2 이렇게 R2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제 정의를 안 내려도 실행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하니까 R2는 뭘로 정의를 내려주냐면 여기 보면 다 문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string.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은 지금 선택한 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값들. 선택한 셀들을 A열을 쭉 선택했으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고 R2는 여기를 말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offset 0,1 여기. 한 칸 오른쪽. 지금 A와 B를 R과 R2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or next로 지금 이거를 끝까지 쭉 돌려주는데 R2는 항상 오른쪽 한 칸 옆에 있는 값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먼저 해줄 거는 문자를 연결해 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출력은 지금 어디에 할 거냐면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R offset 0,1, 2 여기죠. 0,2 칸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R offset R offset 0, 오른쪽으로 2칸 옮겨진 요 셀에다가 연결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R과 지금 R2를 연결해 주는 건데 간단해요. 요 사이에다가 AND 이렇게 써주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셀을 잘못 썼네요. 이게 지금 1,1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쭉 선택하는 거는 여기 10,1인데 제가 가로 세로를 거꾸로 썼습니다. 로우 값을 먼저 써주는 거였죠. 그래서 1,1에서 10,1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과 한 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쪽에다가 연결해서 붙여넣는 명령어. 이런 것들은 AND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거 한번 먼저 실행을 한번 해서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8. 여기 옵션으로 제가 컨트롤 알파벳 2로 지정을 해놨고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선택을 하고 이 R 값과 R2로 지정한 B열에 있는 값을 합쳐서 이쪽에다가 출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두 개가 붙어서 이쪽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건 이렇게 쉬워요. AND로 연결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여기 0강 뭐 한 칸 띄고 뭐 콜론 찍고 뭐 또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R 뒤에다가 한 칸 띄고 뭐 콜론 찍고 또 한 칸 띄고 이렇게 여기도 AND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R AND 콜론 사이사이 띄어쓰기 하고 그리고 AND R2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이거 한번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필요한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연결은 요 AND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매크로로 문자와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요 문자의 전체 길이가 몇인가. 그래서 그 문자의 뭐 길이를 가지고 그 중에 몇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를 이렇게 추출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R2의 문자의 길이를 한번 매크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자의 전체 문자의 길이,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출력은 R offset 0,2에다가 할게요. 여기죠, 여기. R2의 길이, 길이를 나타내는 매크로 명령 함수는 len입니다. len. len의 R2. 그래서 R2의 길이를 지금 0,2에다가 출력을 해주세요. 지금 폰X로 계속 똑같이 여기를 다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R2는 그 옆에 여기를 말하는 거죠. R2의 값의 길이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문자의 길이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E 실행.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정 두 글자는 2, 두 글자는 2. 요거 복사 슬래시 붙여넣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자. 마지막 행과 열. 글자는 6글자인데 여기 띄어쓰기가 중간에 하나가 있어서 띄어쓰기도 얘는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7자. 조건문 3글자 이런 식으로 11글자. 그래서 띄어쓰기까지 포함한 전체 글자의 개수가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n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전체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길이는 이렇게 하고요. 특정 문자를 찾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문자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했던 것들은 잠깐 숨겨놓고, 자, 찾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역시, 여기에서 해볼게요. 지금 R2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R2에서 여기 마지막 행과 열이라는 요, 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행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그 행이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4, 5, 5번째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특정 문자를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몇 번째에 지금 위치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역시 출력은 R offset 0,2에다가 할게요. 네, 여기다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찾는 거는 in string 할 때 in str 이런 게 있어요. in str.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전체 문장, 전체 텍스트, 전체 글자는 R2로 하고요. R2.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글자는 뭐 예를 들면 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행, 콤마, 큰 따옴표 하고 행. 자, 이렇게 하면 지금 R2라는 여기 각각의 문자에서 행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번째 있는지를 여기 R offset 0,2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다 폰X로 좀 돌려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E 실행.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행이라는 글자가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 여기는 보면 지금 행이 1, 2, 3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4, 5, 5번째에 행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5번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긴 다 없으니까 다 0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과 열 할 때 첫 번째에 행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특정 문자를 찾을 때 요 instring, instr이라는 요 명령어를 쓰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전체 문장 텍스트 컴마 내가 찾으려고 하는 특정 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찾는 문장
글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숫자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없으면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인스트링 함수를 있으면 0보다 큰 거고 없으면 0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거 해볼까요? if 함수를 써서 만약에 요거 똑같이 요거를 가져오는 거죠. 요거 똑같이 가져와서 만약에 인스트링 R2에서 행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있으면 0보다 크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end if로 닫아주고요. 조건문, 우리 조건문 if 할 때 다뤘던 내용인데 만약에 행이라는 글자가 0보다 크면 이 얘기는 행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r offset 2에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r offset 2에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봤을 때 행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0보다 크면 인스트링을 썼을 때 0보다 크면 여기 다 0이었죠. 0, 0, 0, 0, 0. 얘는 0보다 크니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뭐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예요. 명령어예요, 이거. 내가 지금 찾는 글자나 어떤 문자도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행과 열, 행과 열이 있으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행과 열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행과 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띄어쓰기가 있어서 컴퓨터는 조금 띄어쓰기까지를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과 열이라는 건 똑같은데 띄어쓰기가 있어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딱 똑같은 것만 딱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과 열이라고 이렇게 딱 똑같이 찾아지면 그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세 글자를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몇 번째에 있다고 찾냐면 이거 한번 지우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 행을 찾는 게 아니고 행과 열을 이렇게 만약에 찾았다고 칩시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E 실행. 지금 행과 열이라는 특정 문자는 다른 곳에는 다 없어요. 그죠? 0000인데 얘만 5번째, 그러니까 1, 2, 3, 4, 5. 이 행과 열이라는 글자, 요 세 글자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5번째, 요 5번째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는 거는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엑셀에 있는 함수에 보면 find라는 함수가 있어요. find. 여기 엑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들을 매크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find 함수. 여기 find 함수 어떻게 사용했었죠? find 함수를 만약에 여기서 사용한다고 하면 find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find 해가지고 내가 찾는 텍스트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요 강자를 찾는다. within 여기에서 그죠? 시작은 1번. 첫 번째부터 찾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18번째에 요 강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요 find 함수를 통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처음부터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18번째에 강자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엑셀에서 쓰는 이 함수를 매크로를 통해서도 쓰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출력하는 부분은 똑같이 r offset 02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엑셀에 있는 함수를 불러올 때는 어플리케이션
네. 어플리케이션 워크시트 펑션 여기 워크시트 펑션 기본 함수 우리가 엑셀에서 쓰는 함수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점 찍어보면 find라는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있죠? 네. fi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을 기존 엑셀에서 쓰던 함수와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저는 어떻게 하는 걸 하면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비어레에서 지금 요 행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는 글자는 행자를 찾는 거고요. 지금 찾는 곳은 어디냐면 R2예요. R2. 얘가 아까 정의를 내렸죠. 얘가 R이고 요 옆에가 R2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R2에서 행자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지를 find 찾는 함수인데 네, 콤마 1 아까 함수 썼을 때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찾는다. 맨 처음부터 찾아 나간다. 이런 얘기죠. 네, 괄호 이렇게 닫으면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컨트롤 E 실행. 에러가 떠요. 1004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클래스 중 find 속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하다 보면 이런 에러가 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런 에러를 매크로를 짜다 보면 종종 만납니다. 이거 왜 이런 에러가 뜨냐면 자, 일단 이런 에러가 뜨면 일단 종료를 먼저 해볼게요. 종료를 하고 왜 이런 함수가 뜨냐면 지금 find라는 함수를 쓰려고 하는데 그 find라는 함수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행이라는 글자를 찾는데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여기였죠. R2였죠. 시작은 1번이었고요. 자, 지금 확인을 눌렀는데 지금 이런 에러가 뜨죠. 에러. 행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없어서 이런 에러가 뜨는 거예요. 매크로에서는 그럴 경우 아까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매크로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어떤 특정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 매크로를 통해서 행자를 쭉 찾아가는데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에러 메시지를 딱 띄워주는 게 아니라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있으면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에러가 날 때마다 다 이렇게 메시지 창을 띄워주면 매크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위쪽 어딘가에다가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한번 설정을 해주는 명령어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정의를 내려주고요. 매크로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위쪽에다가 그 명령어를 한번 내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on 에러가 났을 때 on 에러 에러가 났을 때 on 에러 resume 어떻게 할 것인가 next 이런 명령어를 하나 딱 써주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나가면 아까처럼 에러가 났을 때 next 해준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에러 창을 띄워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저는 이제 대부분의 매크로를 짤 때 기본적으로 이걸 넣어줘요. 그래서 뭐 찾는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저런 거 많이 하다 보면 매크로 내에서 이렇게 에러가 나서 메시지 에러 창을 띄워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넘기는 명령어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에러가 나지 않고 행자가 없으면 원래 에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에러가 나면 on error resume next 넘어가 주세요 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없어요. 행이 5번째 있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없으면 그냥 넘어가주고
첫 번째 있으면 표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크시트 펑션을 활용해서 이 find라는 함수를 쓸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럴 경우 이렇게 resume, on error, resume, next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 써놔주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찾는 거에서 지금 find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자와 관련된 거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전체 문자 안에 내가 찾는 특정한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거 할 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강자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거. 지금 강자가 2개 있잖아요. 다양한 문자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리고 특별히 해당하는 특정 문자가 몇 개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문자에 내가 찾는 특정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요거 출력은 역시 r offset 02에다가 똑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명령어는 uboun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ubound 괄호 안에다가 split 가로 요 안에다가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전체 문자는 r이고요. 컴마 특정 문자는 강,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표현이 약간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ubound라는 명령어가 있고 요 뒤에 split 뒤에 내가 r 전체 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뒤에다가 내가 찾는 문자가 무엇인지 딱 적어주면 요 전체 문자에서 강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주는 명령어예요. 일단 실행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E 실행. 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자가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다 2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명령어예요. ubound split. 매크로를 많이 짜시다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문자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에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매크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끝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 할 것은 문자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처럼 요 엑셀에 있는 기본 함수를 활용해서 할게요.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직접 그냥 써보면서 할게요. 이거는 r offset 02에다가 역시 출력을 할 거고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application worksheet function, 엑셀에 있는 기본 함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엑셀에 있는 기본 함수 중에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꿔주는 함수예요. 바꿔주는 함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 요거 일단 지우고요. 요거 R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 엑셀이라는 부분을 없애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ubstitute. 지금 전체 문장은 R이고요. 컴마. 바꿔줄 거는 엑셀이고요. 컴마. 뭘로 바꿔줄 것인지는 요 뒤에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괄호 닫고. 그래서 지금 바꿔줄 내용이 그냥 컴마, 아무것도 없는 컴마만 이렇게 큰 따옴표만 땅땅하면 지워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아래 있는 내용 중에 엑셀이라는 글자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없애주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출력은 0,2 r offset 0,2에 여기다가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E 실행.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ubstitute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요 내용을 이쪽으로 출력을 하는데 엑셀이라는 말을 싹 빼고 지우고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바꿔주기 함수예요. 문자 바꿔주기. 아까가 찾기였다면 바꿔주기. 그래서 바꾸는 함수, 엑셀에 있는 기본 함수를 활용할 때 application.worksheet function이라는 요거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기본 엑셀에 있는 함수인데 요 뒷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엑셀에 있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걸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ubstitute 지금 이 함수를 한번 내가 여기 엑셀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지금 텍스트는 요거고 올드 텍스트 바꿀 거는 엑셀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뭐 땡땡해서 지워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준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 substitute 여기도 substitute 그다음에 여기 괄호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A1은 여기니까 여기서는 R로 써주는 거였고 처음에 바꿔줄 엑셀을 지워준다. 땡땡 똑같죠 내용이. 그래서 이 엑셀에 있는 함수를 매크로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똑같이 매크로를 여기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뒷부분은 요 함수 내용이랑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 앞부분만 그냥 application worksheet function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문자를 추출하는 게 있어요. 문자를 추출하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 첫 번째 전체 문자에서 뭐 여기 매크로라는 글자만 딱 빼서 이쪽에다 딱 출력을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강의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출력은 역시 R offset 02에다가 하고요. m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id라는 함수가 있는데 mid라는 이 명령어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전체 문자는 R이고요. R 여기 그리고 추출할 시작점 추출하고자 하는 시작점 예를 들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볼게요. 10번 10번째 추출할 글자의 길이 3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 R이라는 이 전체 문자에서 시작점은 10번이고요. 추출할 글자의 길이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컨트롤 E 실행. 자, 매크로라는 글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중에서 10번째 여기 매거든요. 매 10번째 글자에서부터 3글자를 추출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 내에서 특정 문자 길이를 딱 찾아내서 빼낼 때 이런 함수를 활용합니다. mid라는 명령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문자 추출하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처음에 배웠던 인스트링이나 find를 통해서 여기에서 매자가 몇 번째에 있나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매자 10번째에 있다는 걸 찾아주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3글자만 빼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스트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전체 문자가 R인데
방금 매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지 이거를 하나의 변수,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 a라는 변수에다 얘를 집어넣었다. a라는 변수에다가 매라는 글자, 여기에서 매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지를 a라는 변수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 미드로 걔를 뽑아낼 때 전체 문자에서 첫 번째 시작점이 a라고 딱 해주면 매자가 있는 그 부분부터 세 글자를 뽑아준다. 뭐 이런 거예요.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E 실행. 똑같은 결과지만 내가 특정 문자를 찾아서 몇 자를 빼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그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배운 것들. find를 써도 되고요. find를 통해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특정 문자를 찾고 몇 글자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꾸기를 할 때 엑셀에서는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쪽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기 C열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H에서 바꾸기. 엑셀이라는 글자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지워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모두 바꾸기. 10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for next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다 숨겨져 놓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한꺼번에 쫙 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C를 한번 다 선택을 해놓고 방금처럼 해볼게요. C를 어떻게 선택했었죠? 컬럼 C C를 다 선택을 하고요. repla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replace 이게 바꾼다는 명령어인데 이번에는 뭐 그냥 매크로라는 글자를 요거 다시 한번 다 붙여넣기 하고요. 요 매크로라는 글자를 한번 없애볼게요. 콤마. 아까 없애는 거 했으니까 다른 글자로 바꿔볼까요? 뭐 엑세리머니로 바꿔볼까요? 똑같은 엑세리머니. 다른 글자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바꾸는 명령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xl part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런 부분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형식이 있고 이런 명령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replace 이거 한꺼번에 쫙 바꿔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요 매크로로 쓰여 있던 부분이 엑세리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리플레이스까지 문자를 컨트롤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려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